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트 2로 넘어가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할 건데요. 그것은 1986년 1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미국에서 있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를 쏘다가 그것이 폭파되는, 발사가 실패하고 폭파돼서 거기 있는 승무원들이 모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원인이 뭔가를 파헤쳐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챌린저 호에 있는 조그마한 부속품이 있어요. 고무로 된 오링이라는 부속품인데 그 오링이라는 부속품이 망가지면서 그 챌린저가 이제 추락을 한 것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고무 오링이라는 것이 40도 F, 화씨로 40도고 섭씨로 4도씨인데요. 4도씨 이하에서 한 번도 테스트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메인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니까 산점도죠. 점을 가지고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X축은 템퍼레처니까 온도고요. 화씨로 온도가 적혀 있고요. Y축은 디스트레트 이벤트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을 문제 이벤트를 사건을 개수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 온도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0이 되고 이 온도에서 문제가 한 번 있었다 그러면 한 번이고 이 온도에서 문제가 두 번 생겼다 그러면 두 번 이렇게 찍은 거죠. 점을 두 번 여기다 두 번 찍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온도와 문제 이벤트의 개수를 적어 놓은 것이고요. 23개의 그런 결과이고요. 오링에 대한 결과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관련성을 아실 수 있겠죠. 온도가 높으면 좀 안정적인데 온도가 낮아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이 x와 y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함수를 생각할 건데요. 먼저 우리는 1차 함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죠. 그래서 simple linear regression. 왜냐하면 독립변수가 하나니까 심플이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생각할 거니까 linear고 회귀분석이니까 regression을 생각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함수는 y는 알파 플러스 베이타 x라고 되어 있는데 a 플러스 bx가 되고요. 책이 잘못 쓰였습니다. a 플러스 bx가 되고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가장 잘 맞는 a하고 b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어떤 방법에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찾아보면 a가 3.7이고 b가 마이너스 0.048일 때 가장 기존 데이터와 잘 맞아 떨어지고요.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파란 라인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점하고 이 라인의 좀 관련성이 좀 어느 정도는 맞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B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0.048로서 감소한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 감소함수를 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점들하고 그런 라인하고 간극이 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1차 함수의 그런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를 마치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질문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맞는 1차 함수를 찾을 건데 그럼 여기서 질문은 거죠. 가장 잘 맞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1차 함수가 기본적인 점 데이터하고 가장 잘 맞는 것이 다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정의가 바로 ordinary least square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list, 최소의 스퀘어는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제곱 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 베타 혹은 A, B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다음 판에서 수정이 돼야 될 것은 어떨 때는 알파, 베타라고 썼다가 어떨 때는 A, B라고 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a하고 b를 y는 a 플러스 bx라고 했을 때 a하고 b를 잘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ordinary least squares OL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뭘 하는 거냐면요. 어떤 라인을 찾는 거냐면 minimize 최소화하는 건데 뭘 최소화하냐? sum of the squared error. 그러니까 제곱된 에러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 SSE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텐데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잘 맞는 라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y hat은 a 플러스 b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점들의 y 값들은 실제 y 값이잖아요. 그럼 요건 실제 y 이것의 y 값이 있고 이 점으로 보면 이거의 y 값이 y hat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y와 y hat의 차이의 요 빨간 것의 길이를 에러라고 합니다. 이거를 ei라고 할게요. i번째 y와 이걸 i번째 데이터라고 한다면 i번째 y와 i번째 예측값이 있고요. yi hat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차이는 i번째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하면 뭘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냐면 yi와 yi hat의 차이를 ei라 그랬죠. 이 아이들의 이것의 제곱들의 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 혹은 i라는 것은 에러라는 건데요. 실제 y 값과 이건 그냥 y라고 쓰고요. y 혹은 yi라고 쓰고 예상된 y 값 이건 yi의 hat이라고 씁니다. 이런 마크를 hat이라 그래요. 모자를 씌운 것 같이 생겨서 이것의 차이를 말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더하게 되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막 상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차이가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돼서 차이가 적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것을 다 더한 것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절대값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곱을 하는 이유는 제곱을 하게 되면 장점은 미분하기가 좋아진다는 것이겠죠. 절대값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거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는 그런 AB 값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y를 알파 플러스 베이타 x라고 했을 때 뭐 AB로 다 바꿔 쓸게요. y는 a 플러스 bx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y hat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서 점점 좋은 AB 값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 즉 미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솔루션을 해를 바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얘기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차 함수가 있잖아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이거의 해를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 해를 직접 찾는 거죠.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바꿔서 뭐 x를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증명해서 실제로 찾는 방법을 학습을 해갖고 뭔가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쉬운 경우에는 해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를 가지고 바로 혹은 솔루션을 가지고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쉬운 문제라서 솔루션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보면요. b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썸하고 xi-x바 x바는 x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y바는 y의 평균이에요. 평균이라는 것은 x의 평균이라는 것은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눈 것이고 y의 평균이라는 것은 y1부터 yn까지 더해서 n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각각 xi를 x바의 차이를 생각하고요. yi와 y바의 차이를 생각해서 이건 바라고 보통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 차이 이걸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하고 그것을 xi-x바의 제곱의 합으로 나눠주면 b라는 것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얻게 되면 a라는 것은 y바 마이너스 b의 x바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 해결이 다 된 거죠. y를 가장 잘 표현하는 1차 함수 y hat은 a 플러스 bx인데 a, b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뭔가 좋은 것은 그거죠. 이런 가장 좋은 1차 함수를 찾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이 1차 함수가 이 y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b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복잡해 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우리가 더 잘 아는 간단한 그런 알려진 함수들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일단 분모는 요런 게 있죠. x의 variance라는 거. 분산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variance라는 것은 공식이 xi-x 바의 제곱의 합을 n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것을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식에서의 분모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하고 유사하냐면 x하고 y라는 두 변수의 코베리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상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 of x, y라고 하는데 C of x, y라는 것은 요 아까 그 분자에 있던 것을 n으로 나눈 거죠. 평균을 낸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개로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b라는 것은 통계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 값인 코베리언스 x, y를 베리언스 x로 나눠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은 베리언스의 의미는 x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는 거죠. x가 평균에 모여 있다면 베리언스는 0인 것이고, 만약에 흩어져 있다면 베리언스가 점점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의 의미는 뭐냐면 x, y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표현해 주는 거고, 만약에 관련성이 없다라면 0이 되는 거고요. x하고 y가 관련성이 크다면 절대값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라면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라면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감소하는 그런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리언스와 코베리언스라는 두 가지의 정보로 b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아까 셔틀 런치 상황에 놓고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까 그 스페이스 셔틀 챌린지호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챌린지호의 오링에 대한 데이터는 이 책을 사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에 challenger.csv라는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강의 자료에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서는 이것을 read.csv 하고 쌍따옴표하고 이 파일명을 넣으면 그러면은 이거를 알로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알로 가져서 런치라는 것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런치라는 데이터에 무엇이 있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간단한 방법은 스트럭처하고 런치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열 정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temperature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온도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distress underline c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의 count라는 의미예요. 잘못된 것의 횟수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x축이 temperature고 y가 distress underline city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b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R은 통계 프로그램이잖아요.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베리언스와 코베리언스잖아요. 그래서 이건 함수로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b라는 것에 값을 넣어주는데 뭘 넣어준다? 코베리언스하고 런치하고 달러 표시하고 템퍼레처 하면은 템퍼레처 열에 대한 정보를 넣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런치 달러 distress underline city 그러면은 그 문제 횟수에 대한 정보 열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열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따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베리언스 하면은 이제 분산인데 템퍼레처에 대한 분산을 쓸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썼던 이 식을 그대로 적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렇게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4753 이런 값이 나오고요. 이게 바로 아까 결과를 먼저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의 b의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로부터 a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방법은 a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 그 y 값의
평균은 min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아래서 마이너스 b 곱하기 b는 아까 구했고요. 그냥 이렇게 쓰면 아까 값을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min하고 이제 x값 템퍼레처에 대한 결과를 넣고 컨트롤 엔터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3.698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 결과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B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